영화를 보는 색다른 시선. 신의 한수. 네, 안녕하세요. 감독 복만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공영주입니다. 이야, 요즘 말이죠. 네. 1년 중에 가장 설레이는 시즌이죠.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은 저에게도 이제 선물이 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쭈 맞쭈 선물 줘. 루돌코. 자,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동심으로 가게 합니다. 날은 춥지만 네. 우리 마음은 이렇게 그럼요. 후끈후끈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신의 한수 출발해야죠. 저 신의 한수. 자, 우리처럼 다른 듯 닮은 두 영화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펴보는 코너 무비 배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선택한 영화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어호. 제가 선택한 영화는요, 반드시 잡는다입니다. 낡은 아리얼린 맨션은 동네 터줏대감 심덕수의 관할입니다. 어느 날 맨션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덕수의 안온했던 일상은 파괴되는데요. 무당새끼야 집주인 죽은 희생자의 옛 동료라며 나타난 형사 박평달. 아리동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30년 전 사건하고 똑같다니까. 사건이 30년 전 미제 사건과 똑같다면 납치된 205호 세입자를 찾자고 합니다. 선생님 기억이야. 그 새끼 그 새끼 순서 누구요? 얼굴은 못 봤어요. 아니, 안 봤어요. 젊지도 능숙하지도 않은 두 남자는 살인범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영화 반드시 잡는다입니다. 제가 선택한 영화는요, 꾼입니다. 나 그러다 걸리면 한 방에 훅 간다. 안 걸린다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사기꾼 장두칠. 그가 돌연 사망했다는 뉴스가 발표됩니다. 장두칠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지능형 사기꾼 지성은 그의 죽음 또한 사기라고 확신하는데요. 짜잘한 판에 어디 타고 다니지 말라고 했을 텐데. 잡자. 검사님께서 나랑? 변하는 게 같으니까. 사건 담당 검사인 박지수와 함께 장두칠 검거에 나서는 지성. 장두칠 위치 따려면 곽승건 숨 쉬는 것까지 감시해야 돼. 이미 붙었어. 춘자가 시간 좀 끌어줘. 걸려들었어. 조건이 좋군요. 잠깐. 딱 속기 좋게 만들어놨네요.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 진짜 꾼들의 예측 불가 팀플레이 영화 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정말 그 손에 땀이 젖을 그럴 영화를 두 편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복만대 감독님의 첫 번째 해시태그 공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 꾼, 제가 또 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해시태그는 바로 네. 사기캐입니다. 뭘 캔다고요? 꾼 아닙니까? 사기꾼?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다른 캐릭터보다 굉장히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이제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그런 캐릭터. 전지전능한 캐릭터. 그렇죠. 내현빈 씨가 바로 사기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현빈이요? 네. 네. 그렇게 하려고요. 극 중에서 사기꾼만 속이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꾼만 속이는 의적 같은 사기꾼으로 나와요. 얼마 그렇죠. 전에 사기를 당해서 좋아합니다. 불법. 아이 상남자시네. 우리 배우 현빈, 내 배우 현빈, 이렇게 능청스럽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러게요. 네. 일단 현빈 씨 하면은 일단 특유의 저음이 있습니다. 있죠. 그죠? 네네네. 형사는 아니고 검사님이신가? 원래 사석에서도 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 톤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웅얼웅얼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톤이 더 관심 갖게 하잖아요. 귀를 쫑긋 세우게 하죠. 네네.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네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둘은 틀린 거죠? 다음 세상에서나 예예예 묵직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비 씨 이외에도 또 거기서 박지수 역을 한 우리 유지태 씨의 연기도 굉장히 시선을 끌어요. 당신들이 싸질러 놓은 똥 내가 닦겠다는 거 아니야? 으아!
배우들이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착하게 살던 모습을 영화에서나마 풀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소품 몇 개 준비하고. 네네. 진짜 같던데요, 그거는. 정리 다 된 건가?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오케이? 나도 그렇게 해. 예?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네. 꾼에 등장하는 사기캐들의 또 맞설 네네. 공영진 씨의 또 해시태그는 또 뭔가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사실은 속으로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이런 영화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된다. 저의 첫 번째 해시태그 바로 할저씨의 버디무비라는 겁니다. 할저씨. 그렇죠.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감이 오시죠? 네. 반드시 잡는다에는 할아버지와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저씨다. 그렇습니다. 아, 그 백윤식 선생님하고 성동훈 씨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버디무비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이 극을 이끌어갑니다. 그 모난 단면들을 서로가 서로 이렇게 깎아요. 그러면서 아주 둥글게 잘 가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만큼 나도 양갱 좋아야. 백유식 씨가 네. 작품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하셨죠. 네네. 벌써 제가 알기로는 그 참여한 작품의 누적 관객 수가 네. 4천만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화 범죄의 제국 범죄의 있었죠, 제국, 그렇죠. 타짜 있었죠, 관상 있었죠, 그다음에 뭐 내부자석 있었죠. 뭐 출연하는 장마다 그 해에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흥행몰이를 하는 작품에는 다 나오셨어요. 어쨌든 반드시 잡는다에서는 그 백윤식 씨가 그러면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인데 아리동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동네 구석구석을 완전히 꿰고 있는 그 동네에 완전 터줏대감. 진하게 박한가. 아,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님 지나만 가도 고개를 사정없이 흔들고 그런단께. 자, 그리고 또 사실 성동일 씨 역시 여태껏 지금 보여준 적이 없는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제 퇴임한 형사, 그 전직 형사로 나오는데 전 동료 최 씨가 사는 맨션에 우연히 들렸다가 네. 그 형사적인 어떤 직감, 본능적으로 30년 전 연쇄살인범이 돌아왔음을 직감하는 그런 전직 형사 박평달 역할로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요 오게티를 바로 발견했습니다. 왜냐면 네. 백윤식 씨가 들어갈 때 그 경찰이 이제 해놓은 테이핑을 다 뜯어놓고 들어갑니다. 네네네네. 그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너 뭐더는 새끼야. 후딱 말하냐? 테이프를 그러면 어떻게 뜯고 들어왔다는 거야? 미리 들어와 있다는 거야? 어디서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테이프 이렇게 넘어가지고. 아, 그렇게요? 흐물흐물? 아님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나이 든 어른은 예를 들면 뭐 좀 나약한 존재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그 어르신의 어떤 스릴러가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다양성을 갖고 그렇죠. 영화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의심 가는 놈들은 죄다 이 안에다 기록해 놓겨. 심덕수? 돈밖에 모름? 아이고 밑에 맞아 봐봐 그래. 아이고. 범행을 하기엔 단순함, 용의자로 부적절. 최씨 그 인간 아주 못쓸 사람이네. 자, 그럼 우리 복만대 감독님의 두 번째 해시태그는 뭔가요? 자, 저의 꾼 두 번째 시태그는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 제절이잖아요. 반전의 반전. 아니죠. 자, 붕어빵을 보세요. 예. 여기서 구웠어요? 네. 뒤집었어. 네. 그리고 다시 뒤집어. 붕어빵이잖아요. 붕어빵인데 좀 탔죠. 네. 이게 좀 그동안에 좀 이게 좀 더 숙성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꼬여간다는 생각이 들죠. 하면서도 잘못했다는 생각. 반전의 반전은 제자리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이야기가 스릴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요. 네. 또 현빈 씨와 유태 씨 외에도 다양한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네. 또 나나 씨가 나옵니다. 아, 매력적이시네. 정말 전 세계 미모 2위. 저는 나나 씨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존에 있는 배우들한테 전혀 안 밀릴 케미를 보여주던데요? 전혀. 너 같으면 되게 네네네네. 아니 그런데다가 한 손에는 선글라스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화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소품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신인배우는. 그렇죠. 근데 뻔뻔하게 통화하고 나오면서 전화 끊고 주머니에 넣고 선글라스 편하게 쓰고 회전문을 통과해요. 그것도 완신왕같이. 그러게요. 난 그거 보면서 네. 야 잘한다. 600번 찍었대요 그 씬. 그래서 건진 거네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난한데. 네. 아 김과장 역할을 또 안세 하셨는데. 전 같이 했어요. 김사님. 라스트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습니다. 하여튼 뭐 연기나 이런 것들은 뭐 대학로에서도 오랫동안 썼던 친구고 얼마나 걸려? 굉장히 참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을 잘 살리는 배우. 너 그 술은 절대 안 낸다. 어? 내가 걱정되니까. 배성우 씨가 또 비공식 라인으로 이제 박검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이 설계를 하죠. 예. 네네. 거기에 이제 배성우 씨가 이제 고속동 역할로 나오고. 진짜 생일이라 이벤트 한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인천에서 제가 촬영을 하다가 네. 촬영을 끝나고 이렇게 차량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저기 낚시 의자 같은 조그만 데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배성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니? 저기 빈이랑 유지태 선배님이랑 있다는 거야. 그 꾼 촬영장을 제가 갔다니까요.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빈이한테 빈아 그랬더니 형 그랬더니 막 바로 그냥 야 멋있다. 형 그러더니만 바로 그냥 야, 지태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에서 한 5분 서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뭐야? 이 새끼 태국 안 갔어? 장두칠과 서로 쏜 걸로 보이기만 해. 김사님. 그럼 그 순간부터 난 자유야. 자, 그러면 저의 두 번째 해시태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해시태그는 바로 스릴러 장인입니다. 반드시 잡는다는 우리 그 영화 끝까지 간다 제작사의 바로 두 번째 범죄. 김성훈 감독. 아 그렇습니다. 범죄 프로젝트인데요. 끝까지 간다는 이제 지난 2014년에 또 개봉을 해서 35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또 동원해서 아주 그냥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갈 거다. 그 케이팝 무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주로 이제 좀 선이 굵고 되게 또 스타일리시한 그래요? 네, 케이팝 무비를 이제 선보인 감독인데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그놈을 잡고 극하고서 그 아이를 구해야지. 우리가? 베테랑이 무엇이다라는 걸 눈빛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백윤희 선생님, 성동일 선배님, 배종욱 선배님, 손정욱 선배님 그 분들의 연기 열정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사실은 웹툰 아리동 라스트 카우보이라는 그 작품이 원작이에요. 아리동 라스트 카우보이. 네. 이 웹툰은 2010년 연재를 시작해서 평점이 무려 9.7점. 야, 이거는 뭐 거의 10점 만점이라는 얘기거든요. 반올림하면 네티즌들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작품입니다. 원작을 뛰어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 하나 더 상상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쨌든 백윤식 씨랑 이제 성동일과 뭐 원작의 캐릭터가 굉장히 또 싱크로율이 거의 또 비슷하기 때문에 기대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 사기꾼 잡는 사기꾼들의 영화 꾼 그리고 또 노익장을 과시하는 한국형 버디무비 반드시 잡는다 이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영진 씨가 생각하는 또 명장면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신의 한 컷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같아. 힘들어 죽겠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대사. 진짜 힘들죠.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서. 힘들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앉았다 리얼하잖아요. 일어날 때 예. 20대 때까지는 그냥 그렇죠. 홀라당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 앉을 때도 어유, 일어날 때도 아유, 사우나 들어가도 그래요. 어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복만대 감독님이 생각하는 영화의 명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자, 제가 선택한 신의 한 것은 네. 바로 이것입니다. 쏘리.
요 장면이죠. 요거야. 네. 요거야.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취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날이에요. 이뻐. 많이 취하셨어. 나나 양이 앞에서 만취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잖아요. 네, 한 네, 잔 네. 더해요. 네, 네, 네. 아 근데 누구 안 하겠어? 집에 안 들어가 오늘. 잔만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 네. 저 어쨌든 나나 씨 저하고도 작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게요. 하면서 욕심을 제가 낸 신의 한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 사기꾼 잡는 사기꾼들. 제대로 한판 벌여보죠. 박승건 숨 쉬는 유쾌 상쾌 통쾌한 예측 프로 팀 플레이. 시간 좀 끌어줘. 걸려들었어. 지금껏 본 적 없는 신선한 조합. 극강의 스릴, 독보적 케미 반드시 잡는다. 안녕하세요. 무비스타그램 박혜은입니다. 오늘은 무려 40년의 장엄한 역사를 가지고 돌아온 우주 전쟁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악의 세력인 무자비한 퍼스트 오더가 은하계를 장악한 시대. Something inside me has always been there. But now it's awake. 레아 장군이 이끄는 저항군은 승리의 불씨를 지필 마지막 희망을 찾아 레이를 과거의 영웅 루크에게 보내는데요. I've seen this raw strength only once before. It didn't scare me enough then. It does now. 지금 선과 악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We are the spark that'll light the fire that'll burn the First Order down. This is not going to go the way you think. Fulfill your destiny.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입니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그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이 영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바로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라스트 제다이에서는 아마 스타워즈 팬들이라면 목 베고 기다리셨던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놀라운 전쟁, 그 엄청난 스케일을 바로 목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보셨던 광선검 그리고 우주선들의 치열한 전쟁 씬으로 보여질 겁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죠. 바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실제입니다.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들어왔던 모든 제작진은 실제 배우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크리처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 배경이 되는 장소들 그리고 우주선까지 거의 실제 사이즈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서 영화를 촬영했는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아마 영화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우리의 영원한 레아 공주 캐리 피셔의 모습도 이번 영화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캐리 피셔의 유작이 된 셈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또 전작과는 다른 레아 공주의 굉장히 부드럽고 강한 카리스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스트 제다이를 만든 라이언 존슨 감독은 스타워즈 시리즈는 지금까지 40년간 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들에 주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도대체 어떤 순서로 봐야 할까요?
1977년에 첫 스타워즈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 개봉한 이후에 이 영화를 과연 1편부터 시리즈를 시작한다면 아마 2편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수십 년의 연대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관객에게 보여주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카스 필름은 이후 에피소드 4, 5, 6의 순서로 영화를 내놨죠. 하지만 70년대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서는 조지 루카스가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그 광활한 우주 세계를 다 보여줄 수가 없었죠. 결국 조지 루카스는 4, 5, 6편을 먼저 만들고 1999년 스타워즈 에피소드 1편부터 3편까지를 순차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7편에 해당하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개봉을 하게 되는 거죠. 40년에 이르는 스타워즈의 역사를 아마 지금 라스트 제다이를 통해서 만난 관객이라면 1편부터 7편까지 영화를 복습하시고 라스트 제다이를 보는 게 아마 스타워즈의 세계 속에 푹 빠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해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더욱 행복하게 해줄 친구들을 만나보실까요? 꿈과 환상의 세계를 떠나는 영화 여행 아저씨네와 함께 출발합니다. 몬스터 호텔의 주인 드락의 딸 마비스, 그녀가 인간인 조니와 사랑에 빠지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As long as you're happy. 그리고 1년 뒤 사랑스러운 데니스가 태어나고 I've been the happiest vampire in the world. Are we sure he's a vampire? Technically, you have until you're 5 to get your vampire fangs. Oh, he'll get his fangs. He's just like me. Look at him. Blah, blah, blah. I don't say blah, blah, blah. 하지만 기다려도 송곳니가 나오지 않자 드락은 애가 타는데요. Just checking for cavity.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몬스터 세상. 마비스는 데니스를 위해 몬스터 호텔을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He got his tooth knocked out? Oh, yes, indeed. Here comes the fang. Dad, his baby tooth wasn't a fang. Why would this one be? He's not a monster. Well, we've been talking about moving. Somewhere safer for Dennis. You kids go to California and see if it's the right place to raise Denisevich. 이사전 사전 답사를 떠나는 마비스와 존이 마음이 급해진 드락은 We gotta teach this kid how to be a monster. Wow. If we get his fangs to come out, Mavis can't leave. Robbie, you okay out there? 데니스를 데리고 몬스터 트레이닝을 떠나는데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상황. He's fine. He's blobby. Okay, Murray, show him how to be scary. 몬스터들이 한 가지씩 재주를 가르치지만 영 시원치 않자. He's adorable. 드락이 꺼낸 마지막 회심의 카드. You throw them and they figure it out. Here we go.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He's still not flying. He's getting too close to the ground. You know what? He's not gonna fly. 딸 바보에서 손주 바보로 탈바꿈한 인감이 넘치는 뱀파이어 드락. I told you, Papa's always here for you.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드락의 소박한 꿈. 과연 데니스는 그의 소망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 개성 넘치는 몬스터들의 재미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몬스터 호텔 2. 이번엔 눈의 여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편에서 겔다와 함께 눈의 여왕을 무찔렀던 올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광산 노동자로 살아가는데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 올름. 안녕하세요, 에릭 삼촌. 오늘 금덩어리를 찾았어요. 뭐야? 제 주먹보다 훨씬 더 컸다니까요. 정말이냐? 금이 엄청 많아요. 금으로 축구를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도 이 정도면 국가대표급. 거짓말이에요. 결국 사고를 친 그는 광산에서 해고되고
이젠 일하러 나오지 마 얼른. 자넨 해고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대출금을 미납하였으므로 당신의 주택을 압류하겠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 우리 동굴 트롤들의 왕께서 칙령을 내리셨다. 공주의 남편감을 찾는다는 것. 메리멜 공주님과 결혼하고 왕위에 안을 갖게 될 우승자는 바로 모든 국민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프라이팬으로 갑옷을 만들어 그럴듯하게 차려입은 올름. 옷이 날개라더니 짱인데. 한편 절친 겔다는 올름을 만나러 오는데요. 설명은 못하겠지만 오늘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내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내가 잘못된 거야. 빨리 가서 올름을 도와야 할 텐데. 겔다가 찾아온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거짓말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올름. 고드름에도 고드름이 열릴 정도였죠. 그때 나타난 눈의 여왕. 상대는 나뿐이었어요. 1대1 싸움이었죠. 친구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여자애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그냥 끼워준 거였죠. 요리랑 빨래 담당이었달까? 아무튼 간에 겔다?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네가 공주의 남편이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눈의 여왕의 부하였던 심술궂은 북풍이 나타나고 메리벨 공주를 잡아가고 맙니다. 공주를 구하는 자가 공주의 남편이 될 것이다. 이에 군대를 이끌고 공주를 구하러 가는 장군 에로그와 올름. 거짓말쟁이 올름을 착한 겔다는 이번에도 외면하지 못하는데요. 이제 어떡하지? 눈 감고 기도나 해.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사히 공주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눈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모험 이야기. 한겨울 추위도 뜨겁게 달궈줄 재미있는 영화 눈의 여왕 2 트롤의 마법 거울입니다. 날이 추워 호호. 영화가 재미있어서 호호. 가족과 함께하면 더 즐거운 크리스마스. 상상력이 업되는 즐겁고 신나는 영화 2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집 나가면 고생. 케이블 TV VOD와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네. 요거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모임도 많고. 네, 될 수 있으면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제일 곤란한 게 네네네. 술은 많이 됐는데 네. 꼭 새벽에 택시가 없어가지고 술이 진짜 다 15분 깨죠. 만에 다 깨요. 다 깨요. 그러면서 내가 왜 예, 술을 예. 마셨나 막 이렇게 한숨을 그래요. 정말로. 겨울철 술 정말 안전 귀가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컴백하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울면 안 돼. 안 돼. 울면 안 돼. 안 돼.